모탈 케온 베스2는 서두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우리는 속편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담긴 첫 번째 공식 스틸컷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네마콘에서는 영화의 전체 장면이 비공개로 상영되었고 그 내용이 최근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동시에 속편의 프로듀서는 조니 케이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밝혔는데 그는 분명 중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속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스튜디오가 콜 영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네마콘에서 공개된 영상부터 시작하죠. 워너브라더스의 예정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영상 모음 중 일부 장면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건이 새롭게 재편한 DC 유니버스에 많은 예산과 기대가 쏟아졌기 때문에 중점은 그쪽에 맞춰졌고 모탈 컴뱃은 스콜피온, 레이든, 케이지가 등장하는 몇 장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4장의 사진과 포스터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네마콘 영상에서는 칼 어번이 연기한 조니 케이지의 생생한 모습이 관객에게 공개되었고 그의 등장은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구계의 새로운 전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조니 케이지다. 어번 특유의 강렬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번개에 둘러싸인 레이든과 함께 있었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희죽거리며 이제 시작해볼까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줄거리상 케이지가 이 치명적인 토너먼트에 회의적일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인기 있는 영화 배우이고 바라카 같은 괴물과 싸우는 건 딱히 흥미롭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작 영화와 게임 속 조니 케이지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등장 장면에서 나는 조니 케이지다 라고 외치는 장면은 그의 내면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가 이미 아르카나를 습득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영상 설명은 꽤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조니 케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스튜디오는 칼 어번의 인기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워너브라더스의 임원인 리처드 브레너는 실제로 그가 속편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워너 측은 관객의 피드백을 듣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속편에서는 더 많은 전투와 기억에 남을 장면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탈리티와 새로운 주인공들, 두 번째 영화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전사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에 집중해보자면 팀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콜 영은 게임 시리즈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였습니다. 작가들의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관객이 이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규 관객들은 혼란스러워했고 팬들은 그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첫 번째 영화가 그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콜은 다가오는 토너먼트에 대비해 조니 케이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로부터 조니가 속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집니다. 게다가 칼 어번은 출연진 중 가장 유명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제작진이 그의 캐릭터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임의 창작자인 에드분 역시 케이지가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콜 영은 현재까지 속편의 어떤 마케팅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조니 케이지는 이미 단독 포스터와 공식 스틸컷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니가 실질적인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콜 연기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영화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작가들은 관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그를 지국의 수호자 중 하나로 밀어두고 더 잘 알려진 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 어번의 케이지가 멋졌다고 해도 시네마콘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장면은 스콜피온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상징적인 대사겟 오버히어와 함께 그는 양손에서 쿠나이를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이후 그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와의 전투 장면은 더욱 장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주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나다 히로유키는 인터뷰에서 스콜피온은 주인공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직접 팀에 합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한조가 스콜피온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건너뛰었고 많은 팬들은 속편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빕하니 눕 사이보트로 돌아온다는 발표는 네더렐름 장면이 많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황제의 위협에 겁을 먹은 샹숭은 콴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콴치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그는 빕1을 되살려 한조를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속편은 그들의 거래 조건과 콴치가 한조를 스콜피온으로 환생시킨 이유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내용이 스크린 밖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너무 많고 사나다의 발언에 따르면 스콜피온의 비중은 제한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빕1의 환생으로 인한 갈등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는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노와 쿵라오도 촬영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샹숭이 소냐와 류캉과 싸울 때 그의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이 예상되며 그때 이 두 인물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조시 로스는 이미 속편에 복귀한다고 밝혔고 모두가 그가 어느 편에 설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카머가 아니라 본격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카노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바꾸는 인물로 속편에서도 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 쿵라오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그의 비중은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샹숭의 마법이 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쨌든 영화는 그의 능력을 적어도 한 번은 보여줘야 하니까요. 또한 케이지와 스콜피온이 등장한 후에는 전투 장면만으로 구성된 짧은 몽타주가 상영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속편에는 전작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전투 장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레딧 토론에 따르면 소냐와 키타나, 제이드의 3자 대결이 유일하게 자세히 설명된 전투였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이야기 초반에 등장할 것입니다. 키타나는 지구 개편에 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이드의 배경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상징적으로도 그녀는 원작 게임 시리즈의 2번째 작품에서 처음 등장했죠. 개발자들은 키타나의 외형을 다시 칠해 녹색 복장에 어두운 피부색을 추가했고 이후 제이드는 아웃월드 황제의 암살자이자 에데니아의 수호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시네타티 가브리엘이 맡았으며 그녀는 이미 영화 언차티드와 시리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너티독의 차기작에서 주인공으로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출연진에는 어린 키타나를 연기할 배우도 포함되어 있어 제이드의 배경 이야기를 전개할 시간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녀는 카머가 아닌 본격적인 조연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연 캐릭터가 속편에는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너먼트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모든 캐릭터가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일부는 도중에 사라질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입니다. 스콜피온은 잭스와 콜,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빕1과 대결할 것입니다. 소냐는 키타나와 제이드 중 누가 더 강한지 겨룰 것입니다. 류캉은 샹숭이 콩라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과 마주칠 것이고 조니 케이지는 바라카 신델, 제로드, 샤오칸을 포함한 새 캐릭터 12명 중 누구와 싸울지 모릅니다. 샤오칸은 출연하지만 그의 등장 시간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며 토너먼트 후반부에는 관찰자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시간 동안 칸은 샹숭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샹숭은 이에 불쾌감을 느껴 콴치와 손을 잡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틴 포드가 연기하는 칸의 전투력을 거의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스튜디오는 현재 최소 3부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속편에서는 지구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칸은 침공을 감행하게 되고 이 내용은 3번째 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신노계 부적과 연결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노계의 귀환은 전 우주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물론 팬들은 이 컬트 게임 시리즈의 영화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논란이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코로나19 직후였습니다. 당시엔 스튜디오에 수익을 안겨줬지만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튜디오가 과연 비판을 수용했고 더 나은 각색을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탈 컴뱃2는 올해 10월 24일 개봉 예정이며 이 논리에 따르면 여름에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추가 정보를 기다리며 이 영화가 단순한 이스터에그와 페이탈리티 모음집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리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풍부하고 복잡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인공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칼 어버니 영화 전체를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